잠든 잠에 가는 게 소원이다. 80세가 넘으면서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가시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만 3년 이상을 보내셔야 했죠.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유전적인 배경, 피할 수 없는 노화,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 정도면 거의 숙명이네요. 이런 변수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인데요. 그래서겠죠. 고령이 될수록 집이 병원과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공감이 간 부분인데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동하기가 어렵다 보니 더욱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근처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요. 종합병원을 내 곁에 둘 수 없다면 그럼 건강서적 한 권 정도는 어떨까요? 오늘의 책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참고로 이 책은 한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들이 참 많은데요. 이 책은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 61가지를 추렸습니다. 책감만 적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걱정할 만한 질환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참고로 모두 치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매입니다. 2025년 현재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 2026년에는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1,733만 9천 원,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경우 3,138만 2천 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연령이 될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치매죠. 자신도 힘들지만 돌봐주는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치매로 상징되는 지적 능력의 장애는 언어, 기억, 감각, 정서, 인격, 그리고 인지 능력의 장애를 뜻합니다. 어느 날 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하는 일을 잊어버리는데 치매 같아. 이럴 때 보통 우린 이야기하죠. 나이가 몇인데 치매야. 나도 깜빡깜빡하고 그래. 치매는 무슨 건망증이겠지. 그런데요,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일단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건망증이요. 잊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잊었다고 해보죠. 그때 누군가 라면 끓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알려주면 아, 맞다. 라면 끓이려 했지. 하고 바로 기억해내면요. 이건 건망증에 가깝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려주어도 라면을 끓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치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치매의 경우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이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라면 물이 끓고 있어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치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증상은 점차 악화되고요. 3년에서 7년 사이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가까운 가족의 이름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혼자서 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치매는 특히 가족의 도움이 중요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환자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고요.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이나 먼 친척들에게도 치매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치매인 것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가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여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환자에게 충격이 되어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과 말투로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환자에게는 아,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서요.
공감해주고 소꿉놀이 하듯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리고요. 스킨십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더라도 스킨십을 통해 적절히 자극을 주면 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손을 주물러 드리거나 잼잼을 하듯이 손을 움직이게 하면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치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환하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어머니 참 예쁘세요. 산책 나가실래요? 이렇게 간단한 대화라도 자주 시도해 보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전두엽과 대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증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과 침 치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면증과 수면 장애,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요. 두 번째는 불면증과 수면 장애입니다. 불변의 건강 진리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만큼 수면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이요. 제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해당되고요. 잠들기가 어렵다는 분, 겨우 잠들어도 밤새 자꾸 깬다는 분,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못 이룬다는 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가끔 한 번 잠을 설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면 체력은 물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수면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잠이 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라면 인면 장애에 속한다고 합니다. 보통 30분 전후로 잠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요, 잠자리에 눕자마자 혹은 몇 분 안에 잠이 든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 또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낮에 너무 피곤했거나 평소에 잠이 부족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잠을 자도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하고 얕게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장애를 한방에서는 천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밤에 5번 넘게 깨거나 깨고 난 후 30분 이상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깨어 있다면 천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이러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도 자려고 해도 6시간 이상 자지 못한다면 수면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낮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있었던 일을 뇌에 저장하고 뇌를 쉬게 하면서 뇌 속의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뇌가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대사 부산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청소 과정이 바로 잠을 자는 동안 주로 이루어집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타솔은 해마를 포함한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해마가 쪼그라들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코타솔이 증가해서 일화 기억이 의미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랜 기간 불면증과 수면 장애로 잠을 잘 못 자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건망증, 단기 기억 상실, 치매 등의 기억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수면제 복용하는 분들 계시죠? 아시다시피 수면제는 단기적인 방법일 뿐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잠을 잘 잘 수 있다고요.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스트레스가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겠죠. 스트레스의 별명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잠에도 예외는 아니네요. 맞아요. 너무 열받으면 잠 안 오죠. 그리고요. 소화불량이나 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잠을 잘 자기 어려운데요. 수면 무호흡증, 비염, 축농증과 같은 호흡기 문제 역시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타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에 의해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게 한방에서는 중요합니다. 노인성 근감소증. 살을 뺐더니 캔을 따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노인성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4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요. 50대부터는 해마다 약 1%씩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 말부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40대부터 근육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대개 60대까지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부터 근육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약 10명 중 4명이 근감소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평소 생활에서 변화된 점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볍게 들던 짐이 갑자기 힘겨워졌거나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이 힘들어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요. 근감소증 초기에는 전신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해도 남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진단법 살펴볼까요? 우선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그룹의 악력 기준에 따르면 남성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성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이요. 그리고요,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종아리는 하체 근육량을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종아리 둘레가 34cm 이하, 여성은 32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자로 재보면 되는데요. 이 종아리가 중요한 이유가요.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으로 구성된 부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근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근감소증 때문에 치매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자의 답변은요.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모두 뇌의 통제를 받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팔과 다리의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하지만 반대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활발히 작동하면 뇌신경을 자극하고 발달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과 신경이 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가 둔해지고 점점 위축되기 쉽고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였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흔한 질환과 증상 61가지가 담겨 있고요. 한의학적인 솔루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두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해요.